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3번 나무는 벌써 잎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처럼 추워지는 계절에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했더니 한쪽 얼굴이 마비된 것 같다, 이런 것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바로 구안화사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얼굴로 살아가는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마비되신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얼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하시니까 오늘 상담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이것은 바이러스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는 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병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개가 바이러스로 발병되는 병으로서 그 한방에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풍한의 사기라고 그럽니다. 네. 이 사기가 우리가 말하는 안면신경에 침범해서 발생되는 병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로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그 미국 TV 드라마에도 나오는 그 월드스타 있지 않습니까? 김윤진 씨. 그분 부산국제영화제도 온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분 직접 자신이 그 저술한 책에서 밝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안화사 이거 와가지고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안화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사람은 참 지옥 같은 병이 되겠고 특히 상당히 갑자기 생각이 발생되니까 놀랍고 상당히 또 걱정스럽고 좌절스러운 병이죠. 특히 얼굴이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라든가 소아의 경우는, 청소년의 경우는 아주 심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아이 보면은 울고 있는데 눈이 안 감기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도 이렇게 눈이 안 감기면서 또 이마에 주름살이 없는 걸 보이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 여성이 이마에 주름살이 없거나 이렇게 표정에 그 근육에 안 되는 면들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지옥 같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특히 얼굴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병 중에 하나인데, 구안화사라는 병은 한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입구자. 입구자에다가 그다음에 눈 안자. 이것이 삐뚤어질 와란 말이죠. 그리고 옆으로 삐뚤어져 갖고 입과 얼굴, 눈이 경사졌다는 사자. 그렇게 해서 한의사들은 되게 이제 표현되는 증상을 보고 이렇게 얼굴에서 눈과 입이 삐뚤어진 것이고, 양의사들은 이 병을 일으키는 근본 신경, 안면신경이라 해서 이 안면신경 마비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구안화사라는 것은 우리가 뇌에서 12개의 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어떤 대부분이 바이러스라든가 좀 불명한 원인도 있는데 그것이 감염돼서 얼굴의 신경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병이죠. 다시 한번 좀 더 이 신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면신경은 얼굴의 표정근을 움직여주는 운동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눈물샘, 콧물샘, 침샘을 관할하는 자율신경 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면신경이 혀 끝에 3분의 1의 2의 맛을 느끼게, 미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에서 본다면은 이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안면신경입니다. 이 안면신경은 이마라든가 눈이라든가 그다음에 입 주위, 턱 주위, 그다음에 목 부분, 또 뒷머리 부분까지 지배하고 있어서 상당히 근육에 가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정을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이 신경이 마비돼서 이런 작용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감각신경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죠. 감각신경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주는, 그래서 표정하게, 느끼게 이렇게 해주는 근육이다. 거기에 문제가 된다.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런 마비가 되면은 구안화사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표정 짓는 작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는 우리가 의사를 소통할 때 말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스처도 있고 얼굴의 표정도 있고 목소리 톤도 있고 그러다시피 말에서는 약 7%, 우리 나머지 비언어성인 소통이 약 93%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얼굴로 표현하는 것들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의 그 근육에는 표정을 담당하는
18개의 근육과 이 표정을 보조해주는 약 14개, 총 32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근육을 가지고 64개의 좌우의 64개의 근육을 가지고 수많은 표정,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의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오는데 웃는 모습, 또 찡그린 모습, 좀 관심 있는 모습, 슬픈 모습, 화난 모습 이런 표정들을 지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기 힘들어지고 또 얼굴이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힘들어지면서 상당히 사회생활하기 힘들게 되고 네. 또한 이것 때문에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그 병들이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안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특별하게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구안화사는 남녀노소 신생아부터 90 넘은 노인들까지 누구나 생기는 병입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약간 유전적인 경향은 있다고 우리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집안에 구안화사 환자가 있었다면 미리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 때 많이 생기다 했고요. 네네. 임산부들한테도 많이 생깁니다. 아하. 그래서 임산부들이 상당히 구안화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계절적으로는 추운 계절 11월부터 3월까지 발생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가 왕성할 때.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전체 전 인구의 10만 명당 약 30~40명이 발생되는 병이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군요. 예. 또 재발률도 좀 있습니다. 약 6%에서 11%까지 네. 재발하는 병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병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섭생과 양생을 조금 하신다면은 네.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군요. 네. 바이러스 감염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초기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초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면 내가 어떤 예감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안화사가 발생한다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네. 그런 것들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구안화사 질환은 얼굴에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눈치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혹시 내가 몸살기가 있으려나 좀 몸이 찌뿌둥하면서 무겁고 특히 이제 안면신경마비가 올 수 있는 그쪽 얼굴 쪽에 네네. 뒷머리 쪽에 좀 뻐근하고 아하. 기분이 나쁜 느낌 들고 귀 밑에가 뭔가 조금 안 좋은 느낌 그쪽으로 신경줄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은 느낌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침에 양치할 때 아하. 느끼죠. 네. 그리고 입가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네.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치아와 뺨 사이에 음식도 끼면서 알게 되고 나는 모르다가 상대방이 또 너 좀 이상하다. 네네. 그러면 표현하면서 흔히 초기에 발견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히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 보면은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입이 형상이 좀 틀어지고 그 이빨의 중심에 틀어지고 콧구멍도 크게 틀어지고요. 이 코하고 입 사이에 범령선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범령선이 마비측에서 없어지게 되고요. 네네. 또 마비측에 치아가 잘 안 보이는 경향들이 보이고요. 또 하나 눈을 이제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었을 때 이마에 마비측은 주름살이 없어지고 네. 또 눈이 작아지고 눈썹이 처지게 되면서 쌍꺼풀도 빠지게 되고요. 눈이 좀 반대측에 비해서 작아지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저렇게 이제 근육도 싹 관장을 하지만 혀라든지 귀, 눈도 관장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하게 되면 안 들리고 또 눈에도 지장이 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안면신경의 작용이 눈물샘, 콧물샘, 침샘, 네네. 미각을 지배하고 있고요. 또 귀 속에서는 아주 작은 이소골들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작용을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안화사 생기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얼굴의 마비는 기본이 될 수 있고 증상이 심해질수록 어떤 눈물샘, 침샘의 뇌 분비선이 약화돼서 눈이 아프거나 네. 뻐근해지고 그다음에 맛의 이상도 느끼겠죠. 그다음에 음식을 씹을 때 자꾸 입에 끼고요. 그다음에 마비된 쪽에서 물을 먹을 때 흐르게 되고 눈을 감으면 벨 현상이라 해서 눈동자가 마비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오기도 하고 훨씬 또 과도하게 나오고 분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귀도 관계되어 있다고 했는데 마비 측에서 뭔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증상들을 마비된 얼굴의 근육 마비는 당연히 따라오는 증상들이고요. 이렇게 한쪽이 마비되다 보면은 가장 이제 또 요즘 같은 차가워진 날씨에 뇌중풍이 아닌가 이런 큰 걱정이. 뇌중풍은 사망에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도 하시게 되는데 중풍하고는 상당히 다른 질환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안화사하고
그 뇌졸중 중풍은 기원이 다르죠. 이제 중추신경에서 발생되는 중풍하고는 달리 이것은 말초신경에서 발생되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얼굴이라 보니까 또 마비되다 보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이러다가 중풍이나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데요. 이 증상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구안화사 환자는 그 이마에 주름살이 지었을 때 안 생깁니다. 그런데 중풍 환자들은 이마에 주름살이 양쪽에 같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구안화사인 환자들은 마비 쪽 뒷머리 쪽, 오른쪽이 마비되면 오른쪽 뒷머리 쪽이라든가 귀 밑에 쪽에 뻐근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초기에. 그다음에 그 눈을 감으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벨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얼굴 마비 외에 다른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얼굴만 마비됩니다. 사지 마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 환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이 똑같이 주름살이 생기고요. 반신 마비, 손이라든가 발에 같이 마비가 동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키기 장애, 어떤 음식을 삼켰을 때 안 삼키지거나 또 발음할 때 발음 장애, 어두운 증상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걸음 보행할 때 갑자기 마비가 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쓰러지려는 증상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눈을 감아도 눈동자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만 잘 구분한다 해도 처음에는 이것만 살펴보면 심하게 놀라지 않아도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마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통증이 있다. 안면신경통.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통증이라든지 뭐 처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눈꺼풀 같은 데가 팔팔팔 떨리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뭐 볼 같은 게 또 경련, 덜덜덜 떨리는 그런 증상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못 마주치고 그런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떤 같은 계열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제5뇌신경인 3차 신경에서 감각신경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7뇌신경인 운동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얼굴에는 3차 신경, 빨간색의 3차 신경과 노란색의 안면신경이 같이 동시에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통증과 감각 이상은 3차 신경 통이다. 3차 신경 장애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구안화사는 그러죠.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은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장애고, 안면 경련 증상도 이제 물론 안면신경에 관계되는데 이것은 어떤 바이러스 감염의 개념보다는 국소적인 혈액순환 장애라든가 안면신경이 나오는 그 안쪽에 뇌에서 나오는 그쪽에 어떤 혈관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눈이 떨리거나 얼굴이 떨리는 안면 경련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 증상은 원인이 틀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마비가 돼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뭐 전문가 선생님하고 좀 치료를 했더니 바로 좀 좋아지셨다 하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아예 오랫동안 평생 많이 틀어져서 사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면신경의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 구안화사 말초신경 장애로 하는 경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면의 신경의 상위 조직에 어떤 그런 병증이 생길수록 증상은 더 심하고 또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하위 조직에 병증이 생길 때 더 이것은 빨리 낫기도 하고 후유증이 안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단계를 구안화사의 단계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1단계의 증상은 뭐냐면은 경유돌공이라고 해서 경유돌공 이하의 말초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쉬운 병이고 그다음에 고삭신경 분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각하고 관계되는 부위거든요. 이때는 2단계적으로 미각이 조금 상실이 되고요. 3단계는 청각 과민이 나오는 등골신경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단계고요. 4단계는 3단계 증상을 다 포함하지만은 누선 분비, 슬신경절이라고 있어요. 슬신경절하고 관계되는 눈물샘하고 연결되는 그쪽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이 눈물에 저하가 되고요. 5단계는 내이도 입구하고 관계되고 청신경하고 관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그래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울렁거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고요. 6단계는 연수 부분하고 관계되는 아주 중추신경과
같이 가까운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6단계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상은 심해지고 또한 병증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단계별로도 우리가 치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얼굴만 틀어졌다고 해서 그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로 저 깊숙이에 뿌리 부분에 감염이 돼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뭐 오래 갈 수 있고 그렇죠. 치료도 장기적으로 좀 받아야 되고 증상도 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헌트 신드롬이라는 조스터 바이러스가 하는 그 안면신경의 아주 깊은 부분에 그 신경염을 일으켜서 신경 조직을 파괴시키는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최악의 그 바이러스 안면신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제 그 환자 본인 상태가 빨리 잘 좀 치료받으면 나설 수 있어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천천히 늦게 치유되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구분을 잘 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제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며칠 만에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본인이 막 노력해도 잘 안 낫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면역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임산부와 연령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우리가 그 불량한 애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초기에 마비가 갑자기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만큼 강하게 그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조금 그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보다 그 애후가 불량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면신경의 상위 6단계로 올라갈수록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비의 정도가 서서히 시작되지 않고 단시간에 마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증상들이 귀에 통증이 있거나 혀에 미각이 이상이 있거나 눈물샘, 콧물샘, 침샘의 이상을 일으키거나 또 귀에 청각이 이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포진성 람세이 헌트 신드롬 그런 경우 그다음에 당뇨라든가 혈압 기초적인 질환이 있을 때 병증이 조금 오래가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많이 바쁘다 보니까 병이 생겨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병 초기에 쉬지 못하고 과로하고 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그것이 병증이 상당히 오래가는 경우에 발병 초기에 빨리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빨리 완전 정상 회복될까 이대로 굳어져 버리면 어떨까 이것이 제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유증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치료 못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구안와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후유증의 양상이 보면은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분은 병증은 초기에 급성기는 지났지만은 몇 년 된 환자의 모습인데 상당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인데 후유증의 양상들을 보면은 그 병에 걸렸던 한쪽 안면에 경련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감각에 어떤 이상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축 얼굴살이 이제 안 움직이다 보니까 빠지죠. 빠지게 되고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고 얼굴이 틀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눈을 감을 때 입이 실룩거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눈이 같이 감기거나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눈이 나이가 들수록 뭐 처지겠지만은 한쪽 안면에 마비됐던 것이 더 처지고 눈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심하면은 이렇게 성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눈에서 코로 들어가는 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마비된 쪽에서 가늘어지고 좁아지다 보니까 눈물이 악어 눈물하고 항상 고여있는 느낌이 드는 악어 눈물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오래되다 보면 이상한 주름이 또 생깁니다. 그다음에 연축 증상.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병은 얼굴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내가 제 말을 맞잖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얼굴이 틀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대인 기피증도 생기면서 그 사람들 잘 안 말라는 우울증 경우도 나타난 것들이 후유증의 양상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텐데 혹시 검사비가 비싸면 어쩔까? 아프진 않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구안화사가 생기면은 대부분 이것이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중풍하고 관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데 방금 전에 중풍하고 안면신경 마비에 관계돼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말초성이라면은 뭐 우리가 조금 이 병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은 고가의 검사 안 해도 CT 검사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병 중 하나죠. 그다음에 보통 MRI, CT 검사가 기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안면신경만 알수면 할 필요는 없는 검사고요.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안면 근전도 검사. 그다음에 적외선 체열 진단이라든가
혈액 검사, 그다음에 뼈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청력 검사, 미각 검사라든가, 눈물의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눈의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검사가 되면 빨리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면 치료를 좀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화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우리가 보통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로 나누는데 첫째가 염증 치료기죠. 바이러스가 침범,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 침범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염증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항바이러스를 쓰는데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보통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양한방 협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 재활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방에서는 침치료라든가 부항치료, 또 혈류이동요법, 뭐 물리요법 할 수 있고 약물치료, 운동치료, 또 그 재활치료하기 위해서 마사지요법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런 병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역강화 치료기가 있는데 그 면역강화 약물요법을 하게 되고요. 평상시에 음식 섭생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티칭을 해드립니다. 또 이제 생활요법. 또 생활을 잘해야 또 예방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어차피 이제 안면신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상시에 섭생과 양생이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환자들이 오시면은 일단은 그 제7뇌신경의 안면신경줄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식생활요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첫째가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마늘이라든가 또 그 부추 그런 음식을 많이 먹게 하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뭐 야채라든가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조개라든가 그 다음에 계란 흰자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해조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하면서 치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담배를 피거나 음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신경 염증을 줄 수 있는 지방질이 많이 있는 음식도 좀 피하게 만들고 일단은 푹 좀 쉬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마비되셨기 때문에 재활 중요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근육을 좀 풀어주고 해야 되니까 운동요법이라든지 마사지요법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굴 근육 운동 보면은 일단은 표정 근육 그림을 보시다시피 표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표정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표정 운동을 이렇게 우,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마 주름살 운동이라든가 특히 운동 중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입에다가 바람을 불어서 그 볼에 바람을 넣게 하는 그 환측에다 힘을 주고 하는 운동도 하게 되고 입에다가 또 물을 먹으면서 그 물에 안 새게 하는 운동, 또 껌식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안면신경의 그 운동요법은 보통 하루에 보통 3회에서 4회 하는데 할 때마다 약 30번 정도 하고 환측에다가 더 그 힘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마사지요법을 보면은 얼굴에는 아까 지금 64개의 근육이 양측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근육을 그 풀어주는 마사지요법이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강에다가 그 비닐장갑을 껴서 한측에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떤 그 결절된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마사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마사지요법입니다. 정말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하신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나누시죠. 후아나사는 상당히 갑자기 발생하는 병으로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히 놀라게 만들고 또 혹시 중풍이 아닐까 하여 상당히 허둥대게 만들고 마음만 바쁘게 해서 그 상관없는 고가의 검사라든가 치료에 도움되지 않는 요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얼굴에 질병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당히 말이 많은 병이고 그런데 뭐 차분하게 대처하시면은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한다면 좋을 것이고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에 섭생과 양생을 좀 해주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 치료를 포기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걸려서 막 대인기피증까지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얼굴의 근육도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아나사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풍 구경들 다녀오셨습니까? 역광의 햇살에 빛나는 갈대들, 들국화의 가녀린 속삭임들, 아름다운 자연을 모두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다면
구안화사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B 건강 365의 신철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